근데 엄마들이랑 연락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핸드폰 연락처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적어요? 누구 엄마?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그치. 근데 저는 말렸었는데 여기는 지금은 이제 완전 잘하네요. 네, 저는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두 고양이의 집사, 하지만 작가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전보라입니다. 저는 12살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동시를 쓰면서 일기처럼 에세이를 쓰고 있는 고하연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작가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박정선입니다. 제 이름은 이정우이고요. 나더킹맘을 쓴 작가이고요. 1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가사와 육아, 그리고 이제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더킹맘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 소개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주부예요라는 말이 어색한 거예요. 그냥 주부라는 단어가 일단 이제 어색하고, 오히려 아이를 낳으니까 저는 조금 더 편해졌어요. 누구 엄마예요라고. 그 이상의 것을 안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아기에 대한 것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편한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데서. 제일 낯설었던 게 놀이터에서 애기들끼리 잘 놀면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모이잖아요. 제 이름이나 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아기 이름 뭐예요? 아기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로이예요. 뭐 18개월이에요. 이러면 애기가 크다 작다 이러면서 아기 얘기로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전 정작 그 엄마 이름 모르고 애기 이름만 알고 애기 성향 너무 잘 알고 애기가 알러지 있는 것도 아는데 엄마 이름 나이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친구 중에서 그 중에서 한 명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엄마가 있었어요. 절대 서로의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제 이름을 또렷이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가 되게 정체성이 있고 그래서 더 서로에게 선명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가끔 슬플 때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카드 만들고 뭐 이럴 때는 주부들은 대상이 안 될 때도 있고. 맞아. 신호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맞아. 전업주부라고 쓰면 일단 주부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다른 걸로 바꾸라고도 하시잖아요. 아이를 낳고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때는 우울증도 있었고 그 우울증이 저한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 나뿐만이 아니고 모두에게나 좀 아픔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너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몰라봤던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미안해요. 저는 처음부터 저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꽃을 사요. 딱 꽃집에 가서 꽃을 고르고 많이도 아니고 한두 송이 사면은 그 포장지 컬러 테라피가 확 되면서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책 표지가 이렇게 예쁜 것처럼 그 꽃도 꽃 포장지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 최근에 꽃 많이 사셨는데. 주기적으로 항상 술당 가고 꽃도 항상 사고. 혹시 올라오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몰랐네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는 딱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내 시간과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좀 분리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을 등원할 때 아이들이랑 같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저는 공원으로 가서 산책을 해요. 매일 그럼 그렇게 걷고 책을 읽고 책을 읽는 시간도 거의 웬만하면은 좀 지키는 편인데 집에서 타이머 1시간을 이렇게 돌려놓고 그 동안에는 핸드폰 같은 거 안 보면서 책에만 집중하던가 아니면 타이머가 없으면 이제 집에 저 좋아하는 향 있잖아요. 향 켜놓고 향이 그 머무는 시간 동안 책 읽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아이가 끝날 시기가 오거든요. 또 그때 또 집중했다가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빨리 재우고 이제 운동하는 멤버들과 함께 다시 이제 홈트도 하고
요즘은 글도 쓰고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분리해서 쓰다 보면은 좀 유의미하게 좀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 꾸미는 거에 특기가 있고 취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집이라는 공간이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아이랑 남편이랑 고양이를 같이 누리는 공간이잖아요. 그 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공간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억되게 해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집이라는 공간이 그냥 아이를 키우듯이 그리고 식물을 가꾸듯이 계속 이렇게 가꿔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힐링도 하고 이렇게 예뻐지고 깔끔해지고 오늘 잘 살았어 이런 마음도 들고 뭐 했어 그러면? 아이랑 같이 밥 먹고 저는 독서 모임을 꽤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랑 같이 놀고 있으면 아이들 잘 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 시간이 돼서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엄마들이 저 엄마는 뭔데 저기서 책을 읽어? 어떻게 이질적으로 보는 약간 뭐 책 읽는 거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는 그러면 항상 아이만 봐야 하는가? 아이들이 잘 놀고 있고 안전한 거를 내가 지켰는데도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레이더가 아이한테만 포커스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럼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 집으로 가서 책을 읽고 그런 좀 시선들이 좀 따가웠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은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밖에서 느꼈던 것보다 그냥 저는 약간의 일을 겸하면서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나 안 하나가 이게 너무 영향이 큰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으면 10분마다 남편이 약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느낌? 언제 끝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냥 지나가는데도 이거 빨리 끝내고 아이를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남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저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남편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인식이 쉽게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쵸.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 뭔가 집안일의 주체는 항상 엄마여야 될 것 같은?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이 이제 남편이랑 해결을 한 건 제 스스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일을 한다. 라고 남편한테 공표를 하고 나 9시까지는 이거 편집해야 되니까 나 건들지 마 하면 남편이 그때까지는 정말 저 건들지 않더라고. 그런 식으로 나의 마인드셋이랑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세팅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간도. 제가 요즘은 서점을 이제 문을 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13살짜리 6학년이면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아이의 교육에 집중하는 엄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시간을 드릴 것인지를 좀 잠깐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아이가 원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엄마는 나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학원을 알아봐 주기를 했어. 뭐 남들처럼 뭐 지원.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누구 친구 엄마는 뭐를 잘해. 누구 친구 엄마는 작가래. 그때 딱 느꼈던 게 아이에게 우리 엄마는 뭐를 잘해. 우리 엄마는 뭘 하고 있어.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선택이죠. 사실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보다는 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집안일에만 시간을 쏟지 않기로 선택한 것처럼 내 수준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내 기질과 취향 안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상은 어쩌면 이상한 엄마들이 만들어가는 것일지 모르니까 좋은 맘, 나쁜 맘 말고도 이상한 맘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누구에게나 이런 세 가지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상한 엄마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루 안에 이 세 엄마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모든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세 가지 엄마 중에서 좋았던 순간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때 기록하고 이러면은 좋은 마음의 비중을 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대목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책을 좀 쓰다가 글을 쓰다가 단편 소설을 한번 써볼까? 그렇죠. 우리 소설가가 돼볼까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막 쓰다가 했던 부분인데요. 세상은 꼭 모두에게 들어맞는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선택을 쌓아가며 나만의 소설을 쓰고 있는 것뿐이다. 우리가 집안일에만 시간을 쏟지 않기로 선택한 것처럼
아이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성장시켜보기로 작정하고 이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제 입을 모아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글을 써야만 한다고. 그래야 말이 된다고 말이다. 이렇게 보라님이 좋은 부분을 써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좋았던 부분이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방법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사실 어느 누구도 다 같을 순 없고 그냥 각자가 주어진 선택을 하면서 만족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기랑 동화책을 읽는데 그 동화책에 뼈와 성장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 중에 뼈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만약에 뼈가 계속 자라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거인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떤 성장을 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아이의 1차 성징, 2차 성징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의 3차 성징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이 나더킹맘이라는 책이 그 3차 성장을 응원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모든 엄마들은 워킹맘인 것 같아요. 일하는 엄마들을 분류해놨잖아요. 정말 돈을 받고 일하는 엄마는 워킹맘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 전업주부라는 어떤 틀 안에 그냥 묶어놓고 그냥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냥 저희들부터도 이 단어에 좀 연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의미에서 워킹맘, 낫 워킹맘이 아니라 낫 워킹맘은 또 다른 엄마들의 그 새로운 삶을 분류해주는, 그냥 정의해주는 좀 그런 단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더킹맘입니다. 나는 낫 워킹맘입니다. 워킹맘도 전업주부도 아닌 우리들 나더킹맘입니다.